우리나라 말에 무슨 수저 하는데 저는 뭐 그야말로 수저도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. 그런데 준호 헤어는 현재 연 매출은 2,300억에서 2,500억 정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.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. 안녕하세요. 주식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, 저는 준호 헤어의 강윤선 대표입니다. 제가 학교도 회사 일 도와주면서 제가 돈을 벌어서 학교도 다니고 제가 또 벌어서 미용 학교 등록금도 되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제가 부자는 아니었고요. 수저가 없는 아주 가난한 소녀였죠. 제가 인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겁니다. 미용실을 이제 첫 번 딱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. 미용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손님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. 저는 손님이 한 2명 왔나? 1명 왔나? 너무 답답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갔어요. 나가가지고 손님인 척하고 여기에 준호 헤어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제가 광고를 좀 하러 다녔었어요. 그래서 손님들을 이제는 모시고 오는 전략으로 밖에 나가서 손님을 모시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손님 있으면 머리하고 또 나가서 손님 모시러 나가고 그런 일화가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용기 있지 않았나. 또 참 그때 손님을 모시러 나가면서 했던 이런 모든 것이 많은 용기가 돼서 우리도 지금도 손님이 없으면은 우리 직원들을 밖에 나가가지고 또 손님들한테 광고도 하고 준호를 또 모시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좀 되어버린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직원들하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객들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했어요.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근무가 그때는 12시까지 고객이 머리를 했어요. 어느 때는 퍼머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1시까지도 머리를 했어요.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고객님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안부를 묻고 또 고객들의 또 결혼식이나 졸업식에 참가하기도 하고 또 상가집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고객의 패밀리 같이 많이 서로 걱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. 그런 일화가 참 많죠. 그래서 넌 껌껌한데 넌 무섭지 않아? 그런데 전 하나도 안 무서운 게 우리 고객이 안전하게 간다면 두려움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.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. 근데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헤어 디자이너가 예를 들어가지고 커트책 5만 권을 읽다고 커트 안 되거든요. 체력을 쓰라는 얘기를 좀 해요. 왜냐면 이 사회 공짜는 없다는 거죠. 결국은 뭐예요? 체력을 써서 경험을 저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남이 안 하던 시간에 일을 해야 돼요.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야지 돼요. 8시간은 누구나 이래요. 그죠? 8시간은 경쟁이 아니에요. 그럼 8시간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경쟁이라고 생각해요. 성공을 하려면 남보다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또 남이 안 하던 걸 해야 되고 거기에 온갖 집중을 다 해야 돼요. 그 수밖에는 없어요. 제가 좀 냉정한 얘기 같지만 사실이 힘들어요. 힘든 게요. 근육이 생겨요. 그렇지 않아요?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게 올라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잖아요. 누가 얘기했듯이. 고생할 각오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는 않잖아요. 그냥 평상시에 신발 가지고는. 저도 지금 나이 먹었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젊은 시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일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. 또 내가 성장을 해보고 성공을 해봐야 누굴 성장시킬 수 있잖아요. 그죠?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?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? 아니면 누구를 성장시켜주고 누구에게 도움이 돼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?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경쟁력에서 무엇을 더 나는 투자를 할 것인가? 그게 체력이든 공부든 여러분들이 다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날 목록을 쭉 써서 계획을 하는 거. 좀 약간 메모를 중독됐다 그럴까? 그 정도로 제가 메모하는 습관이 조금 있는 게 사람의 기억은 연기와 같아요. 빠져나가요. 그죠? 그 기억은 영원하지가 않아요.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내가 뭐를 했는지,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잊어버리거든요. 제가 늘 구성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어느 천재보다는 둔재가 기록하는 게 더 훨씬 낫다. 기록을 하면 일의 연속성이 굉장히 쉬워져요. 기록을 안 하면 내가 뭘 했지? 근데 기록만 해놔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거든요. 과거에 내가 뭘 했지? 현재는 뭘 또 해야 되지? 미래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떠한 액션을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지?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. 독서도 지금 습관인 것 같아요. 저는요. 독서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도 약간 책을 안 읽으면 좀 불안한 거? 10분이라도 좀 독서하라는 습관? 그래서 모든 건 이렇게 습관이 만든 것 같아요.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, 제가 가지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 생활을 살아가기에는 세상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.
그러나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, 지식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사람을 살아가는데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책밖에 없어요. 가장 싼 가격에 그 사람의 지식을 훔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게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. 근데 책은 있잖아요. 내가 감히 못 만날 사람 다 만날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마케팅 제일 잘하는 사람, 경영의 그룹 누구 있죠? 피커 드러커. 뭐 이런 사람 제가 어떻게 만나겠어요, 그죠? 근데 피커 드러커도 만날 수 있고, 스티브 잡스가 또 생각하는 생각도 책을 보고 또 읽을 수 있고, 그 사람들의 나름의 생각을 책을 통해서 읽는 것만큼 풍부한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? 책을 한 권 쓴 사람은 엄청난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갈아 넣은 영혼을 우리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행운인 것 같아요, 저는요. 그래서 직원들한테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권하기도 하고, 그래서 우리가 독서 경영을 한 지가 우리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요. 그래서 한 400건 정도 우리가 지금 독서 경영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경영을 하고 있고 지금 독서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. 독서 경영이 이제 문화로 되어버린 그런 회사입니다. 내가 경영을 하는데 사업에서 도움이 된 거는 애플스타를 경험하라는 책이에요. 여기에는 서비스의 마인드, 동기부여, 문화 이런 게 달라요. 경영을 하는데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. 그리고 직원들이 감동이 없어. 하나의 언팀으로 좀 비전을 가지고 싶어. 이런 사람들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사람들 준호에 와서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. 우리도 애플스토어처럼 고객님이 와서 예쁜 멋있는 경험을 하고 가고, 또 애플스토어 직원들처럼 우리 직원들도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다.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. 예를 들어 가지고 애플스토어는 파란 옷을 입거든요. 그러면 파란 옷을 입으면 다 직원들이에요. 근데 우리 사롱에서는 디자이너와 인턴이 좀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같은 티셔츠를 한번 입어보자. 이런 이벤트를 한번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. 고객이 필요로 할 때 뭘 해주세요 라고 아니라 우리가 미리 가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주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. 그래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자 이랬어요. 왜냐하면 사람을 제일 오래 기억하는 걸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감동을 줘서 기억하게 만들자. 이럴 때 행사를 갖다가 이 책을 보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영을 하면서 교육도 했어요. 이 책을 가지고. 이 책이 제가 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어요. 최인철 교수님, 심리학 교수님이에요. 프레임이라는 책이거든요. 프레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각이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내가 보는 시각만 바뀌어도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책이 가르쳐준 바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. 남편이 꽃을 사왔어요. 그죠? 근데 꽃을 굉장히 애정으로 표시하는 아내는 와 기쁘고 우리 신랑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요. 근데 이 꽃이 어떤 사람한테 이거 시들고 말 건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분노가 나는 거예요. 이 꽃이 얼마고 시들은데 이게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맛있는 빵을 사지 이런 사람한테 분노가 생기고,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해요. 왜?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나? 이거 왜 이러지? 뭐 잘못한 거 아니야? 꽃이라 사다 주게? 뭐 이렇게 꽃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과가 달라지듯이 우리는 이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 인생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. 사건의 크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. 사건이 어떻게 변해요, 그죠? 그래서 우리가 보다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의미부여만 잘하고 사건만 잘 해석해도 저는 결과가 분명히 달라진다 그랬는데, 결국은 내가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달라지거든요. 직원들이 만약에 늦었으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시각을 좀 달리하는 거죠. 얘가 다른 일이 있을 거야. 일부러 늦으려고 그런 게 아닐 거야. 결국은 이 보는 시각이 나는 인생의 모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것도 심리학에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보는 시각을 많이 훈련을 하면 우리가 보다 행복한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. 그릿이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이 뭐냐 그러면 평범한 사람, 또 좀 평범한 사람이나 또 불우한 사람도 꾸준함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 꾸준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. 인내하는 거. 그래서 끝까지 하는 힘을 가르쳐주는 책이 내 인생에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줬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이 저는 가장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권하고 싶고, 성공하는데 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책 같아요. 또 이 책을 또 권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어요. 뭐냐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. 포기 잘하는 사람, 좌절하는 사람, 특히 그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,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이 그릿을 읽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.
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만 말고 밑줄을 이렇게 그는 거예요.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 뭐 덜 중요한 부분 뭐 어떻게 할 부분 이렇게 어쨌든 그거를 다 한 다음에 핸드폰이나 PC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책에다만 놓으면 안 읽거든요. 핸드폰에 다시 저장을 해요. 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잖아요. 그죠? 그거를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PPT를 만드는 거예요.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누구한테는 교육을 하면 책 한 권을 정말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잘 읽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.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건데 책이 한 300페이지에 일반적인 책이 그거를 갖다가 30일로 쪼개면 10페이지가 돼요. 10페이지 딱 읽는 데는 길어야 10분이에요. 그런데 10분만 읽어도 한 달에 한 권을 읽을 수 있고요. 1년이면 12권을 읽을 수 있고요. 5년이 되면 60권을 읽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책 읽기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10분만 읽으면 돼요. 결국은 모든 거는요, 습관이에요. 왜 못 읽는 줄 아세요?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읽는 거고요. 첫 번째는. 두 번째는요, 해서 10분이라도 읽는 습관을 안 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습관을 들이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습관은 뭐냐면 작은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. 성공도 습관이거든요.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작은 성공부터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거 읽을까 막 고민하잖아요. 이거 살까 저거 살까. 야, 요즘 베스트셀러가 뭐래 막 이런 일 필요 없어요. 가장 쉬운 책, 내가 좋아하는 책, 얇은 책 이런 거 하나 딱 사가지고 10분을 읽겠다 라는 말로 딱 10페이지만 읽으면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책의 습관이 돼서 한 달에 한 권도 읽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건 저도 뭐 책 읽을 때 요즘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요. 그래 10분이라도 읽자. 이렇게 하면은 읽어질 것 같아요.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 보면 그냥 책을 자기가 필요한 책이 아니라 그냥 베스트셀러 뭐 누가 요즘에 유행된대 막 이런 책을 읽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요즘에 뭐 이런 책을 읽어야 돼. 아까 말했지만 베스트셀러 읽어야 돼. 뭐 이런 경우가 첫 번째 있고요.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냥 책 읽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. 읽는데 실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죠? 읽기는 읽는데 책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.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성장하는 게 목적이잖아요. 성장하려고 그러면 뭐야? 내 몸에 배야 되잖아요.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. 책을 읽고 실행하지 않는 거. 이런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제일 잘한 것은 교육을 시작한 것 같아요. 미용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교육이 없을 때였거든요. 그런데 성장하는 거는 교육뿐이다. 지금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도 우리가 교육 문화를 들인 거. 미용이라는 게 사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. 그냥 미용 학원이 전부였고 미용 고등학교가 몇 개가 전부였었어요. 그렇게 하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생겼어요. 성장하는 거에 장애물도 되고 교육이 없어서.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좀 욕심이 좀 많았어요. 이게 좀 뭔가 잘 되고 최고가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겠구나. 그러한 나의 마인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된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. 이러한 마인드가 좀 많이 생기고 생각과 결심이 많이 생긴 거죠. 사실 미용이라는 특색이 이중률이 굉장히 심해요. 근데 준호는 왜 이렇게 오래 있어? 여쭤보는데 제가 뭐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. 너는 왜 오래 있냐? 비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내가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가장 젊은 친구들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꿈, 비전, 목표 이런 게 없으면 죽어있는 인생이거든요.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. 그림을 그리려면 물감을 아끼지 않아야 된대요. 그리고 성공을 하려면 꿈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. 꿈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공을 하려면 꿈을 아끼지 마라. 제가 이런 얘기를 잘하면서 직원들의 그 꿈을 꾸게 하는 마인드에 설레게 하는 걸 제가 좀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항상 우리 구성원한테 하는 얘기가 목표, 꿈, 비전 이런 것이 없는 거는 인생에서 강시, 뭐 로보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인간은 설레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가 설레는 비전, 꿈 이런 것을 저는 많이 심어주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마인드만 받아주면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한 강조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걸 제일 많이 심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미용을 제가 처음 할 때 미용을 한 친구는 다 고졸이었었어요. 책을 우리가 30년간 독서를 하면서 지금 박사, 석사 딴 사람들 꽤 있어요. 어떤 친구는 박사를 2개나 땄어요. 그래서 책을 읽어서 좋은 거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아, 남이 이렇게 사는 자극을 받는다 그럴까? 그래서 저는 책이 동기부여 같아요. 아,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게 책에 나오면서 구성원들도 다
다 달라진 거예요. 어떻게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독서의 습관이 그 동기부여가 굉장했다.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그 책을 본으로써 동기부여를 받고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. 시작하면서 준호가 달라진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준호가 진짜 그 작은 독서 습관이 미용대학에 다 교수로 가 있고 어떤 친구는 대학원에 학장으로도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. 그게 어디서부터 너의 시작이냐면 저는 독서라고 시작해요. 독서는요, 여러분의 길입니다.